안녕하세요. 원더걸라이프 송시장입니다. G컷 7X가 국내 인증을 완료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잠깐이었지만 가격까지 노출되며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 자체의 스펙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본 많은 분들의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생각보다 비싸다라는 의견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G컷 7X의 인증 수치와 스펙을 먼저 살펴보고 잠깐 공개된 가격이 왜 비싸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BYD C-라이언 7 테슬라 모델 Y와 비교하면 어떤 위치인지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인증 수치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인증된 G컷 7X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75kWh LFP 배터리를 넣은 스탠다드 모델, 100kWh NCM 배터리를 넣은 롱 레인지 모델, 그리고 100kWh 배터리에 AWD를 적용한 퍼포먼스 모델입니다. 인증 주행거리를 보면 7X 스탠다드는 복합 375km, 7X 롱 레인지는 복합 483km, 7X 퍼포먼스는 복합 440km입니다. 수치상 눈에 띄는 모델은 역시 롱레인지입니다. 100kWh 배터리를 넣고 국내 복합 기준 483km가 나왔습니다. 도심은 504km, 고속은 456km입니다. 이 정도면 국내 전기 SUV 기준으로 봐도 준수한 수준이죠. 특히 G컷 7X는 단순히 배터리만 큰 차가 아니라 프리미엄 전기 SUV를 지향하는 차입니다. 800V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트림에 따라 에어 서스펜션과 전자제어 댐퍼가 적용됩니다. 나파 가죽 시트, 오토도어, 냉온장고, 고급 오디오 같은 사양까지 보면 확실히 일반적인 가성비 전기 SUV와는 방향이 다르죠. G컷 7X가 프리미엄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중국 전기차에 대해 가성비를 원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즉 옵션은 프리미엄이더라도 가격은 합리적인 걸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잠깐 노출된 가격을 보면 75kWh RWD가 5,299만원, 100kWh RWD가 5,999만원, 퍼포먼스로 불리는 100kWh AWD 울트라가 6,999만원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AWD 울트라의 옵션을 모두 선택하면 예상 가격이 7,729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아직 공식 확정 가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불확실하지만 공식 사이트에 올라온 가격인 만큼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이 가격대가 실제 출시 가격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비싸다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G컷 7X를 볼 때 중국 브랜드라는 점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먼저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해도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는 G컷이라는 브랜드가 아직 생소합니다. 테슬라처럼 충전 인프라와 브랜드 인지도가 이미 검증된 것도 아니고 BYD처럼 가성비 전기차 이미지로 공략하는 것도 아닌 셈이죠.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시작 가격이 5,299만원, 롱레인지가 5,999만원, 상위 트림이 6,999만원, 풀옵션이 7,720만원대라면 이 가격이면 다른 선택지도 너무 많지 않나?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풀옵션 7,720만원대 구성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물론 풀옵션 구성을 보면 사양은 화려합니다. 크리스탈 화이트 외장, 블랙 앤 오렌지 내장, 스타게이트, 오토도어, 나파 가죽 시트, 냉온장고 같은 옵션이 들어갑니다. 또 20인치 휠, 프리미엄 컴포트 패키지, 에어 서스펜션과 전자제어 댐퍼 등이 기본 사양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양만 보면 프리미엄 차량의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사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중고차 가치, 서비스 네트워크, 충전 편의성까지 같이 봅니다. 그래서 7,729만원이라는 숫자는 차량 스펙과 별개로 심리적인 부담이 큽니다. 특히 신생 수입 전기차 브랜드가 한국 시장에서 처음 자리 잡는 단계라면 초기 가격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왔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제 국내에 먼저 진출해 자리를 잡은 BYD C-라이언 7과 비교해보겠습니다. C-라이언 7은 현재 국내에서 전기 SUV 중 가장 현실적인 경쟁 모델입니다. 가격은 기본형이 4,490만원, 플러스 트림이 4,690만원입니다. 반면 G컷 7X는 잠깐 노출된 가격 기준으로 시작 가격이 5,299만원입니다. 단순 시작 가격만 비교해도 약 8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G컷 7X가 더 고급 사양을 갖고 있고 배터리 구성도 다양하고 롱레인지 모델은 주행거리도 더 깁니다. C-라이언 7은 현재 후륜 싱글모터 중심의 가성비 전략이고 G컷 7X는 프리미엄 사양과 고성능 트림까지 갖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두 차의 방향은 다릅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 가격표를 먼저 보게 되죠. 또한 C-라이언 7은 새롭게 플러스 트림을 출시했습니다. 가격은 4,690만원인데 나파 가죽, HUD, 운전석 메모리, 전동 레그 서포트, 다이노디오 같은 다양한 사양을 보강했습니다. 기본 모델인 G컷 7X 스탠다드와 가격을 비교해보면 보조금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5,299만원에 그대로 출시된다면 최고가는 C-라이언 7 플러스보다 609만원이 비싼 상황이 됩니다. 성능을 비교해보면 모터의 출력과 토크는 G컷 7X가 강력한 편이고 제로백도 좀 더 빠릅니다. 다만 배터리 용량이 작아 복합 인증 주행거리가 좀 더 짧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옵션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7X가 출시 전부터 자랑으로 내세우는 오토도어나 에어 서스펜션 등은 스탠다드에선 추가금을 주고도 선택이 불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나파 가죽 시트 등도 모두 선택 옵션으로 제공될 예정이라 옵션 비교에서도 오히려 C라이언 7 플러스 모델이 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7년형에 새롭게 더해진 C라이언 7 플러스 트림의 경우 나파 가죽 시트가 기본 적용됩니다. 나파 가죽은 차량의 고급감을 높여주는 요소죠. 밝은 시트 컬러인 타이트 블루 색상도 추가되어 나파 가죽과 조합 시 훨씬 고급스러운 실내를 완성시켜줍니다. 속도, 내비 정보, ADAS 정보 등 다양한 정보 표출이 가능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기본 적용됩니다. 시트 재질뿐 아니라 기능도 강화되어 내방향 전동 허리 받침 추가되었고 운전석 전동 레그 서포트, 운전석 메모리 시트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후진 연동 자동 하향 아웃사이드 미러도 적용됩니다. 12개의 스피커가 적용된 다이노디오까지 플러스 트림에 모두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옵션을 확인해보면 4,690만원의 C라이언 7 플러스 트림의 가성비가 확실히 앞서는 것으로 보이죠? 외관 크기도 비교해보면 지커 7X는 전장 4,800mm, 전폭 1920mm, 전고 1650mm, 휠베이스 2900mm이고 BYD C라이언 7 플러스는 전장 4830, 전폭 1925, 전고 1620, 휠베이스 2930mm로 두 모델의 재원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올해 가장 저렴한 특가 차량이 나와 바로 안내드립니다. M렌트사에서 산타페 하이브리드 142대가 나왔는데 차량 가격 4,114만원 기준, 장기 렌트 36개월 완전 무보증 무선납 월 55만 8,580원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반떼 2,880만원 차량 기준 월 54만원대인데 반해 1,300만원가량 비싼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약 만원 추가로 렌트 이용이 가능합니다.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기반이라 1.6 가솔린 비교시 연비 효율도 앞서고 합산 출력 235마력으로 출력도 2배 가까이 뛰어난 모델이죠.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은 10년에 20만 킬로미터까지 보증되어 안심하고 운행이 가능합니다. 특가 차량은 1577-8319 위 번호로 문의 주시면 원더골 라이프가 가장 저렴한 견적으로 모든 차종 최선을 다해 보답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테슬라 모델 Y L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울트라로 표기된 퍼포먼스 모델의 경우 테슬라 모델 Y L과 가격이 똑같아 동일 선상에서 비교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델 Y L은 최근 500만원을 인상한 가격이죠. 7X는 가변식 댐핑 컨트롤과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는데 모델 Y L은 전자식 댐퍼가 적용되기 때문에 서스펜션 사양면에선 7X가 좀 더 우위이긴 합니다. 7,229만원의 풀옵션 기준을 보면 다양한 사양이 적용되는 것이 장점이긴 합니다. 도어 원터치 자동 개폐 기능으로 도어가 자동으로 열리고 운전석에 앉아 브레이크를 밟으면 도어가 자동으로 닫히는 오토 도어가 적용됩니다. 리어 도어의 경우 90도에 가깝게 열려 유아용 카시트 설치 상황 등에서 편리함을 더해주죠. 오디오의 경우는 최고 출력 2160W를 내는 21개의 스피커를 적용하고 36인치 효과를 내는 HUD도 적용됩니다. 나파 가죽 시트, 스웨이드 루프, 전동 블라인드, 냉온 잠궈까지 적용되는 등 풀옵션 기준 사양은 조금 앞서는 편입니다. 대신 모델 YL은 전장 4970mm, 전폭 1980mm, 전고 1670mm, 휠베이스 3040mm로 일반 모델 Y보다 커졌기 때문에 지커 7X와 비교하면 반체급 정도 큰 사이즈의 3열 6인승 시트를 갖춘 점이 강점입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도 543km로 440km를 인증받은 7X 퍼포먼스와 비교하면 확실히 앞서는 수치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지커 7X가 아무리 옵션 사양이 더 좋다고 해도 테슬라 모델 Y L과 동일한 가격이고 심지어 옵션을 더하면 가격대가 더 비싼 차량이 되는데 많은 소비자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옵션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테슬라의 브랜드 인지도, 슈퍼차저 인프라, 소프트웨어 완성도, 그리고 FSD 적용 가능성, 중고차 시장에서의 인지도 등 옵션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테슬라 모델 Y L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모델 Y는 소프트웨어와 브랜드가 강점이고 지커 7X는 하드웨어와 고급 옵션이 강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커가 한국에서 아직 시작 단계라는 점입니다. 소비자들은 보통 같은 가격이면 검증된 브랜드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커 7X가 모델 Y 또는 YL과 비슷한 가격대로 들어온다면 옵션은 좋은데 굳이 지커를 선택할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결국 핵심은 가격 설득력입니다. 지커 7X는 스펙이 부족한 차는 아닙니다. 오히려 배터리, 서스펜션, 실내 사양, 편의 옵션만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전기 SUV입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단순히 스펙만으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특히 5천만원 후반에서 7천만원대 전기 SUV 시장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비교하고 비교할 차량이 많은 구간입니다. 7X의 풀옵션 가격은 할인이 적용된 BMW의 최신 전기차인 노이어 클래스의 iX3가 보이는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 지커 7X는 분명히 기대할 만한 전기 SUV입니다. 100kWh 롱레인지 모델은 복합 483km를 인증받았고 퍼포먼스 모델은 AWD 기준 복합 440km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800V 시스템, 에어 서스펜션, 전자제어 댐퍼, 나파 가죽, 오토도어, 냉온장고 같은 사양까지 보면 프리미엄 SUV를 지향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잠깐 노출된 가격이 실제와 비슷하다면 반응은 조금 갈릴 수 있습니다.
5,299만원 시작, 5,999만원의 롱레인지, 6,999만원의 AWD, 풀옵션 7,729만원 수준이라면 많은 소비자들이 예상보다 비싸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라이언 7과 비교하면 지커 7X는 더 고급스럽지만 가격 차이가 크고, 모델 Y와 비교하면 옵션은 풍부하지만 브랜드와 충전 인프라에서 넘어야 할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커 7X는 차 자체보다 가격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저 가격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낮게 조정된다면 꽤 무서운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 그대로 나온다면 스펙은 좋은데 가격이 아쉽다, 이런 평가가 먼저 나오면서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커 7X가 이 가격대로 나온다면 시라이언 7보다 비싸도 선택할 만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비슷한 가격이면 테슬라 모델 Y가 더 낫다고 보시나요? 또한 수입차 최저가 구입과 국산차 장기 렌트까지 합리적인 견적을 원하신다면 1577-8319 위 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원더골 라이프 송시장이었습니다.